다시 북한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정말 사는 게 정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막 산에서 사냥하고 막 찍고 살면서 그렇게 살던 때가 오히려 더 뭐 그리운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조선족을 통해서 네. 연길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거기서 바로 이제 브로커에게 네. 전달이 됐어요. 제가 네. 전달이 되고 그 브로커를 통해서 바로 또 그 곤명까지 한 4일 정도 걸려가지고 가게 되고 곤명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그 산으로 걸어 넘어온 기억. 근데 이제 넘어와서 보니까 이제 봉고차로 또 몇 시간을 또 이송하고 그리고 또 몇 시간 가다 보니까 또 강가에 왔어요. 강가에 왔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좁은 배 메콩강이죠. 긴 네, 라오스. 배, 그렇죠. 그게 메콩강이었더라고요. 네. 메콩강을 건너게 됐고 네. 그리고 새벽에 저녁에 그 곤명을 출발했는데 새벽이 되니까 태국까지 옮겨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 보니까 한 8일 만에 태국까지 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두만강 건너서 8일 만에 태국까지. 그렇죠. 오. 태국에서는 이제 알아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태국부터는 메콩강 딱 넘는 순간에 그냥 이제 한 8명이 모아졌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8명 모아졌는데 주변에 있는 그냥 경찰서에 찾아 들어가서 뭐 저기 북한에서 왔다고 그냥 또 이게 못 알아들으면 영어를 배웠더라고요. 노스코리아라고.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라고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폴리스를 읽지는 못해도 뭐 경찰 마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웃긴데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그냥 그 유치장이 구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고 뭐 어떤 소리를 자기들끼리 막 하더니 어떤 메사이 감호소로 넘기고 메사이 감호소에서 국제 감옥인가요? 교도소인가? 그렇죠. 12일 남인수용소. 그런가요? 12일 동안 거기 있다가 재판 받고 이민국에서 제가 한 달 정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토탈 이제 한 2월 초에 두만강을 넘어서 4월 25일이 이제 대한민국 입국일이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했을 때 인천공항 내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좋아서 아니면은 뭐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탈북할 때는 그 한 가지의 목적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는 애가 살아 넘어가야만 살 수 있다.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까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고 멍한 상태에서 이제 국정원 조사를 받고 이제 하나원까지 들어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남한에 오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나름대로 이제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너무 큰 화려한 집들이 보이고 차들이 보이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돈을 벌고 막 그렇게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열심히 탈북민들이 보통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엄전도사는 살았어요? 저도 이제 국정원 조사 과정과 그 하나원 그 수료 과정을 딱 거치고 한국에 나온 날이 9월 8일이었어요. 2011년 9월 8일 날에 나오는데 국정원 조사를 먼저 받잖아요. 봤는데 뭐 과거의 모든 걸 다 물어보는 거야. 심지어 이제 간첩이 아닌지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고향의 지도를 그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중요한 뭐 해관이 어디 있었고 학교가 어디 있었고 역이 어디 있었고 동상이 어디 있고 뭐 근데 이제 거기서 나서 자랐으니까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공부는 어디까지 했느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왜냐면 보통 이제 저는 국정원에 좀 오래 있은 편이에요. 왜냐면 그 원성이라든지 해령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온 친구들은 조사를 빨리 거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심포에서 온 사람 그 안에서 만나보지도 못했고 사실 여기 나와서도 잘 못 만났어요.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5학년까지 정만 걸고 있으면서 중학교 시절 이렇게 살았다. 사실 이제 저도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했는데 상당히 12살부터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막 이렇게
도둑질도 많이 하고요. 북한에 뭐 거의 모든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네. 한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살았다 생각이 되어지죠. 이제 하나원 안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둘 학교인가요? 그 학교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가방과 책과 펜과 이거를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전달했어요. 이미 이제 뭐 어른 하려고 뭐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자리에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막 책을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항의할 수는 없고 고졸 항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12주 기간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냥 뭐 그러나 공부 나오고 거리가 멀죠. 뭐 그래서 그냥 막 또 거기서도 막 뭐 또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또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같이 어울려 놀다가 하나원 퇴소 날이 됐는데 너는 이제 아직 성인도 아니고 어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어떤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는 아직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너 어디 가고 싶느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하나원 안에서 탈북민들의 로망이 오직 서울에 가는 거야. 어떻게 하나 서울에 가기 위해서 누구는 총무도 하고 누구는 아무튼 그런 섬김의 자리에 막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면 대안학교들에서 소개를 많이 와요. 나오면 우리 대안학교 와라 좋다 뭐 학교들마다 오는데 다 서울에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가겠다고 하니까 서울에 그럼 어디 연고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울 강북구 수유에 천주교 쉼터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쉼터. 그럼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살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다고 도와준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뭐 천주교가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튼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저기 그 공부시켜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 거기 가겠다고 거기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신부 밑에 수사라는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은 그냥 쉬라고. 밥 해주고 뭐 때마다 그 냉장고에 갖다 넣어주고 다만 이제 먹을 때는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먹는데 종이에다 뭐 써놓은 뭐 저기 기도문 같은 거 줄줄줄줄 같이 읽고 뭐 밥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그런 시간 며칠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까 아까 전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탈북할 때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지고도 남았잖아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배고파 본 적이 없고 쌀밥을 먹고 뭐 추위에 떨어 본 적이 없고 이랬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디 내 마음을 나눌 곳이 없고 나와 대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 그냥 섬에 떨어진 그냥 한 사람 같은 느낌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 배워왔던 술, 담배 정말 많이 먹고 피웠어요. 다시 찾았네요. 그렇죠. 다시 그렇던 건 아니었지만,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는 외로우니까. 뭐 자연스레 뭐 통제가 되니까 했는데 상당히 술도 많이 먹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가족 버리고 나온 가족 보고 싶다. 우리 가족도 이런 곳에 같이 와서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어렸을 때 그 집을 가출할 때도 전혀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나는 가족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집을 뛰쳐나왔고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해왔고 부모에게 그 모든 책임을 다 밀면서 나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가족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연락하고 싶고 데려오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 하나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고 또 먼저 온 가족들이 또 브로커를 통해서 데려온다는 것도 다 듣게 됐고 그래서 그 가족을 데려오려면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한 명 데려오는데 북한에서부터 데려오는 것도 500만 안 들었어요. 그래서 2명 데려오려면 엄마와 누나가 있으니까 1,000만 원 안 되면 되겠다. 근데 1,000만 원 벌려면 들어보니까 한 6개월만 열심히 돈을 모으면 된다는 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정신없이 일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일을 찾아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저기 고졸이 안 됐잖아요. 중졸까지 인정을 받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A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바 자리는 할 수 있대요. 그 알바를 봤더니 가장 흔한 알바가 PC방 알바, 편의점 알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사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아니 갔는데 뭐 사람들이 와서 뭔가 물건을 찾고 뭐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껌, 담배 이런 걸 찾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 뭐 그런 용어 뭐 하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거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PC방 같은 데 가서 또 알바를 한다. 그래서 또 거기 갔어요. 주변에 워낙 또 PC방이 많으니까 컴퓨터 만질 줄 모르는 거야. 컴맹이죠. 결국은 하루를 이렇게 돌다가 또 자포자기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마침 그 쉼터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탈북민 형제들이 지나갔고 또 머물고 있어서 한 2명 정도. 근데 그 선배들이 그런 길을 똑같이 걸었더라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노하우가 뭐냐면 저기 편의점에 가면 가짜 이력서 폼을 판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만 써가지고 어디 나왔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어떤 그 뭐 경기도 지역에 있는 회사에다 넣으면 따지지 않는데요. 대학교는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성도는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서류는 넣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딱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에게는 그때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편의점에 갔더니 진짜 그것을 500원에 파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을.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프린트해도 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진짜 그 제가 강북구 수유에 있는 그 고등학교 하나를 가서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적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자동차 엔진 부품 회사에 넣었어요. 넣었더니 면접 보러 오래요. 면접 보러 갔더니 일단 한번 3개월만 일해보고 일할 것 같으면 이제 그때 정식으로 이제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숙소까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 제공해주면서 뭐 아침에는 차가 와서 데려가고 저녁에는 또 차로 숙소까지 실어다주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맡은 자리는 이제 쭉 기계 라인들이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앞에 였다가 뽑아주면 나한테 넘겨주고 나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일을 이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하고 한 5분 티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시간 열심히 그것만 꺼냈다 였다 하다가 이제 5분 시간 주면 그 시간에 밖에 혼자 나와가지고 한 담배 2대 정도 혼자 피우고 뭐 나하고 말해주는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돈 벌어서 누나랑 엄마를 데려가겠다. 그 목적이니까 그렇게 일을 시작해서 한 20일을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20일 견뎠는데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진짜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때 처음으로 다시 북한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사는 게 정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막 산에서 사냥하고 막 찍고 살면서 그렇게 살던 때가 오히려 더 뭐 그리운 거예요.